네, 안녕하세요. 주세현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모더나 CMO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채팅창 관련 정보는 영상 하단에 설명 올려놨습니다. 모더나 2분기부터 우리나라에 공급이 된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29일날 시장을 휩쓸었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이 우리나라에 2천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다른 애들은 다 1천만 명분인데 모더나는 왜 2천만 명분일까요? 얘네가 일단 우리나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릎을 좀 꿇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는 여기 보면 모더나는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달리 백신 생산을 전적으로 외부에 맡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세계 2위니까 우리 거 좀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너네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2천만 명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공급이잖아요. 근데 모더나는 2분기 공급이란 점, 그리고 생산량도 훨씬 더 많다는 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더나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라고 생각이 딱 들 때 얘네는 백신을 안 만드는데 외부에 맡겨. 우리나라는 백신을 잘 만들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MO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해요. CMO는 대량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일단 바이넥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29일날 나온 뉴스를 보면 바이넥스가 급등을 했죠. 11% 상승. 장중에는 꽤 더 많이 상승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더나가 개발 중인 mRNA 방식은 동물 세포가 아닌 미생물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뉴스예요. 그리고 LG화학과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만 미생물 배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이넥스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너네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로는 풀로 돌리면, 만약에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만든다고 치고 풀로 돌리면 우리나라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이넥스는 연 1,000만 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7월 27일 날 하이투자 리포트를 보면 얘네가 동물세포 배양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미생물은 500리터 밖에 없습니다. 500리터요.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가 주목을 받으려면 모더나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미생물 배양이 너무 적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1,000만 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1월 23일 날 부국증권 리포트고요. 얘네가 너무 적잖아요. 500리터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송도공정에다가 5,000리터 동물세포 앤드 미생물을 5,000리터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 제넥신 광동제약 ABL 바이오 얘네가 돈을 투자를 해줬죠.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확충 추진으로 동사는 오송공장 및 송도공장에 12,000리터에서 2만 리터를 상회하는 설비를 보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바이오 CMO 수요 증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일단 설비 투자를 늘리잖아요. 왜? 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쭉쭉 생산 설비를 늘려놔야죠. 그래야지 오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더나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바이넥스의 최근 주가 상승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7월 달에 mRNA 방식 백신을 생산 가능하다라는 이슈로 7월 23일 날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더나 수주설이 돌면서 8월 달에 또 훅 하고 날아갔었죠. 지금 우리가 바이넥스를 설명 듣는 이유가 뭡니까? 모더나 수주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모더나 수주 가능성이 줄긋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움직였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얘는 모더나 백신 수주에 대해서 꾸준히 기대감이 있던 아이,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얘는 좀 단위가 달라요. 2만 리터 미생물 배양 정제 시설. 아까 바이넥스 얼마였어요? 500리터. 근데 얘는 2만 리터.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이 뉴스에서 보면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뿐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얘는 미생물 배양 정제 시설 2만 리터를 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탁 생산 전초 기지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언제? 11월 25일 날에. 여기 보면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기반 국내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인 CMO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은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기반 백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미생물 기반 배양 시설을 갖춘 건 한미약품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까 mRNA 방식 뭘로 배양한다 그랬죠? 미생물 배양 방식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미약품도 일단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얘 생산 능력이 장난 아닙니다. 연 10억 회. 바이넥스는 연 1000만 회. 차이가 많이 나요. 한미약품에 과거 모더나랑 엮였던 적이 있는지를 히스토리 한번 살펴봤는데 없어요. 모더나 mRNA 백신 관련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기존의 한미약품은 백신 CMO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아이가 아닙니다. 11월 26일 날에 요 바이오플랜트 나오면서 연간 10억 회분 백신 생산 능력 소식에 소폭 상승.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들이 얘를 그쪽 카테고리에다가 잘 안 넣는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하긴 했어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피로부터 코백스 퍼실리티 알죠? 거기로부터 그 백신 그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얘를 보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원료를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녹십자도 한번 살펴보면 얘도 백신 CMO 수주 있죠? 세피. 이거 이외에 mRNA랑 딱히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도 만들 수 있고 모더나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만드는 게 원료부터 제조해 가지고 완제품을 뽑아내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원료 쭉 받아갖고 그거 주사 병에다 넣어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녹십자도 껴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CMO 이슈도 꾸준히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녹십자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이 치료제 관련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방 맞았죠. 24일 날에 조건부 허가 불가 소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한 방 맞았습니다. 근데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치료제 이슈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팜입니다. ST팜은 제가 혹시 요런 부분 모르시는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ST팜이 날아가면 동아소시오홀딩스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콜드체인에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11월 2일 날에 나온 뉴스인데요. mRNA 기반으로 연구와 생산을 위해 반월 공장의 신규 장비 설비 구축을 완료. 근데 이거 보면 한울바이오파마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ST팜도 그렇고, 얘네들 뭐 이렇게 CMO 받으려고 이렇게 설비를 늘리죠? 바이넥스도 지금 설비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도 좋고, 전 세계 백신 캐파의 3위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바이오 의약품은 2위국인데 백신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3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 있는 백신은 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사하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CMO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 모더나 관련해서 본다면 ST팜은 모더나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원료요. 아까 녹십자 이야기할 때 뭐예요? 완제품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봤더니 어때요? 11월 2일부터 얘는 이 CMO 관련해서 엮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 원료 생산 부각. 원료. 이 원료가 지금 화이자가 원료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얘가 그 원료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요 ST팜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뭔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매매량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이죠. 29일 날의 순매매량을 보면 바이넥스,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순으로 본다면 바이넥스가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없어요. 순매매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은 많아요. 거래량은 이날에 전일 대비 거의 5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 전일 대비 이렇게 보면 얘네 평소 거래하던 양이 있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굉장히 없습니다. 지들끼리 사고팔고를 무지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쭉 보니까 뭐 딱히 해석하기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봤죠. 등락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바이넥스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녹십자가 그 다음 ST팜, 한미약품 순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 거래량 순으로 한번 봤더니 바이넥스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거래량이. 뭐 얘 1,000원짜리고 얘 10만원짜리면 거래량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아까 순매매량에서 보면 바이넥스 별로 순매매량이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죠. 바이넥스 뭔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좀 큽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여기서도 딱히 유의미한 내용을 뽑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녹십자가 가장 많은 오늘 하루 거래량 곱하기 현재가의 금액을 비교해 본 거예요. 했더니만 녹십자가 가장 크고요. 거래 대금이. 그 다음에 바이넥스, ST팜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앞으로 뭐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좋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결론을 내기가 좀 미적지근합니다. 그래서 제 기법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저는 외국인 개인 신뢰 안 하고요. 기관 위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보는 기관이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과거에 얘네가 이렇게 매도하고 쭉 팔았을 때는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 이후에 얘가 딱 사주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빵 뛰는 게 확인이 되죠. 얘가 사주기 전까지는 주가가 안 갔어요. 그가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미천한 종목이었으나 그가 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뛰어줬다.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데 안 팔아요. 그죠? 그리고 전고점을 이미 기관은 돌파했습니다. 주가는 아직 전고점보다 한참 밑에 있죠. 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얘네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이 물량 안 도망갔죠. 이 물량이 왜 들어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한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말이죠. 따라서 한미약품이 굉장히 섹시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고요. 다 봐야겠죠?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는 좀 그래요. 딱 사줄 때만 해도 뭔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때부터 팔게 튄단 말이죠. 그리고 안 돌아와요. 집 나간 기관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띄워줬으면, 이게 상승을 많이 해줬으면 얘가 딱 하고 기분 좋게 장대 양봉, 그러니까 장대로 쫙 세워주면서
급매수 쫙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바이넥스는 기관 순매수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매력이 없구나 바이넥스는. 그리고 녹십자 한번 볼게요. 녹십자도 보면 기관에 매수세가 빡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가 보아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잡주였으나 그가 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날아가죠? 매수 타이밍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왜? 기관 안 팔았는데 주가 빠졌잖아요. 매수 타이밍이지. 기관이 끌어올린 주가인데 기관이 안 팔았는데 감이 빠져? 기관이 감히 손해를 보게 해? 주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기관이 매도 없이 있다가 여기서 쭉 매수해주죠. 쭉 매수해주는데 가격이 안 달라요. 그리고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죠. 기관이 안 팔았죠. 안 팔았어요. 여기 고점이 높죠. 네, 여기 고점보다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낮습니다.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녹십자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ST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보든지 말든지 이 주가 누가 끌어올렸어요? 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ST팜 내용상 서술상으로는 ST팜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는데 기관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외국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따라서 바이넥스는 정리할게요. 바이넥스는 기관의 순매수를 기다려라. 그리고 ST팜은 애매하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결과를 보류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좋고요. 좋아요. 녹십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였고요. 저희 영상 밑에 영상 하단에 채팅창 관련 설명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